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SNSI 김윤선 트레이너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윤선 트레이너님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NSI 트레이너 김윤선입니다. 저희 방송에 우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약소하긴 한데 선물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단체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네, 거기 단체 로고 넣은 네, 티셔츠 준비를 해드렸고요. 요거 기념으로 좀 출연료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출연료는 없어가지고 티셔츠로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받은 김에 갈아입고 올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트레이너님 티셔츠도 갈아입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윤선 트레이너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잠깐 짤막하게라도 경력이나 좀 양심 소개해 주시면 시켜주세요. 네. 저는 이제 스킨스쿠버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네. 스킨스쿠버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프리다이빙 강사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프리다이빙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발탁이 돼서 이탈리아의 세계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달고 다녀왔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네. 한국 기록을 네네.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어떻게 한국 기록을 수립을 하셨죠? 그때 인도어 경기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인도어 경기라고 하면 바다가 아니라 풀장에서 열리는 경기예요. 네. 그래서 스태틱이나 다이나믹, DNF 같은 종목을 경기를 하는데 전 다이나믹 경기에서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때 기록은 모노핀으로 경기했을 때는 172m였고 바이핀이 134m, 그리고 노핀 DNF가 112m, 스태틱이 4분 34초였나? 4분 30초요? 네. 4분 30초 동안 숨을 안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4분 30초요? 네. 와, 4분 30초. 네, 저는 40초도 참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 해야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1분만 참으셔도 충분히 펀다이빙 하는 데는 충분해요. 1분만 참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제가 네. 프리다이빙은 사실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 프리다이빙에도 분명히 스쿠버 다이빙처럼 레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프리다이빙 레벨을 어떻게 나누시나요? 네. 단체들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 달라요. 시마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나가고요. 저희 SNSI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다이버, 네. 프리다이버, 네. 어드밴스드 다이버, 마스터 다이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SNSI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랑 약간 좀 용어가 비슷하네요. 네, 조금 비슷하죠. 네. 근데 크게 4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단계가 입문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해양 입문, 해양 중급, 해양 고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제가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네. 스쿠버 다이빙은 스페셜티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프리다이빙에도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저희 맨발 자명 DNF 같은 경우도 스페셜티로 들어가고요. 모노핀 같은 경우도 스페셜티로 들어가고요. 스페셜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DPV도 스페셜티가 있어요. 프리다이빙에서 DPV를 쓰나요? 네네. 그렇구나. 네.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동호회에 대한 소개 좀 한번 짤막하게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우리 동네 프리다이빙이라는 네. UD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같이 버디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같이 프리다이빙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여행 스케치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프리다이빙 혹시 우리 동네 체육 이거 공중파 방송에서 이름 살짝 이렇게 빌리신 거 아니신가요? 저희가 더 빠르지 않나요? 그래요? 네. 네. 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스쿠버 다이빙 입문을 할 때, 물론 이제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다 구매를 하다 보면 비싸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단일 품목 핀, 슈트 이렇게 따로 놓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프리다이빙용이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하는 입장에서 프리다이빙 장비가 아무래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가지수도 적고요. 네. 그리고 입문 단계에서는 굳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상급이 돼도 고가의 장비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좋아서 굳이 비싼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바보같이 왜 드렸냐면요. 네. 제 친구 중에 프리다이빙 입문하고 싶어하는 방사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네, 그 친구가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네. 저희 채널은 네. 스쿠버 다이빙 전문 채널이에요. 네, 근데 프리다이버 분을 모신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너네 이 원래 타던 이 라인을 벗어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김윤선 트레이너님이 스쿠버 강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스쿠버 강사를 하시다가 프리다이빙으로 왜 가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 프리다이빙을 접하게 된 계기는 혼자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스쿠버 캐리어 하나 끌고 막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같은 비행기 안에서 아는 강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강사님이 막탄에 내린 이유는 프리다이빙 ITC 강사 과정을 하러 오신 거였었어요. 근데 캐리어를 끌고 모얼버에 갔는데 태풍이 와버렸어요. 네, 태풍이 와서 다이빙도 못하고 그 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 팀도 태풍 때문에 다이빙 못하고 쉬고 있으니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 팀에 조인을 해서 며칠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프리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스쿠버 강사였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이라는 종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프리다이빙 ITC 과정, 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을 때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때 정말 우연치 않게 같이 프리다이버들과 함께 바다를 나갔는데 그 첫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거의 뭐 2차 물뽕을 맞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참 이게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프리다이빙하고 스쿠버 다이빙하고 어느 쪽에 더 정이 많이 가세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먼저 했고 프리다이빙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당연히 스쿠버 다이빙 쪽이 마음이 많이 갔었는데 프리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프리다이빙 쪽으로 마음을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매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이렇게 몇 미터를 간다, 뭐 시간을 몇 초를 있는다, 뭐 몇 분을 있는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은 그럼 경쟁의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다이빙은 레크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스포츠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랑 같이 노니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쪽으로 넘어가면 프리다이버들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려요. 그래서 그 한계를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것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스포츠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회도 열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스쿠버는 사실 제가 지금 대회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쿠버도 경기 있어요. 경기가 있네요. 풀장에서 열리는 뭐 탱크 메고 빨리 달리는 것들 이런 것들 경기를 하긴 하죠. 무슨 뭐 소방관분들이 뭐 이렇게 사람 구조에 대한 프리다이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수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잠수병하고 좀 프리다이빙은 좀 무관한가요? 무관하진 않고요. 스쿠버보다 잠수병에 대한 원인이 조금 많이 현저하게 적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다이버는 압수 공기를 일단 호흡을 하지 않고요. 레크레이션 범주 60m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다이빙을 해도 질소가 많이 용해되지 않아요. 60m요? 네. 60m면 60m 이상 가야 이제 딥다이버라고. 60m가 넘어가. 근데 넘사벽인데요. 제가 제 스스로 정해놓은 제 한계 수심은 20m거든요. 20m도 훌륭합니다. 프리다이빙 말고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돼.
네. 이것도 방 사장이 꼭 물어보라고 했던 건데. 네. 꼭 뵙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친구 올라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 프리다이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네,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스쿠버도 그렇고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수영이랑은 조금 수영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슈트를 있기 때문에 수영을 굳이 못 하셔도 물 공포증이 있어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유명한 영상이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뭐 어디 어느 나라 누구 선수가 뭐 네네. 프리다이빙으로 100m를 들어갔다 막 이런 네.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들 사실 이퀄라이징을 하시는 거를 제가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그 네네. 프리다이빙에서 하시는 이퀄라이징은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지만 보통 코를 잡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아마 노즈 클립을 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노즈 클립을 해서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퀄라이징 해 나가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 프리다이버들은 프렌즈라는 종목을 좀 좋아해요. 그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에서요? 네. 가능해요. 아, 가능하신가요? 네, 프렌즈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아예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아, 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다이빙 하면서 이퀄라이징이 항상 제일 문제라서. 이퀄라이징 잘 안 되세요? 네. 네, 일단 글로티스가 성문이 잘 단단히 잡혀 있으면 배가 네. 꿀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한 손을 배에다 얹고 한 손으로 코를 잡아준 상태에서 공기를 가득 마시고 입을 닫고 목 근육을 펌핑 해주신대요. 코뿔지 흥흥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배가 살짝 움직이죠? 네. 귀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와, 엄청 잘 움직이시는데요. 안면 근육이 되게 자유로워요. 네. 이게 왜 안 되지? 목 근육도 엄청 좋으시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프리다이빙으로 갈까요? 네, 소질 있으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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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번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배가 꿀렁거리면 안 되고요. 목 근육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고 콧볼이 볼록볼록 올라올 정도의 압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은 나중에 중상급이 되면 압력을 점점 뺄 거지만 초보자분들은 콧볼이 볼록볼록 올라오게 이퀄라이징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배로 닫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성문을 닫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아, 네. 몸에 힘을 빼고 네. 다시 가득 마시고 느낌이 오는데요. 네, 느낌 와요. 와요? 예, 네. 여기가 지금 와요. 빵 밀리는 게 네. 느낌이 왔어요. 네. 네. BTB라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네. 투머치인가요?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BTB라는 방법은 이관을 자유자재로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그래서 허밍하듯이 하면 이관을 훅 여신대요. 그래서 주변 압의 압력 평형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관을 자유롭게 열어서. 네. 저 그거 하고 싶네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매일 네. 구박받아서. 네. 네. 해양 입문과정, 해양 중급, 해양 고급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단체부터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쪽 팀에 합류하게 되었던 계기이고, 떨려. 잠깐 끊었다 네, 갈게요. 네, 그러셔야 돼요. 네. 천천히 하세요. 또 빨라진다. 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다 편집하니까. 그래요? 통편집 각인가요?